자, 오늘 엔캠이 12.88%의 급락으로 잘 마감하면서 두 자릿수 하락 종가를 보여줬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유는 없어요. 네. 자, 엔캠 사실상 오늘 나온 뉴스 찾아보더라도 당장에 어떠한 악재로서 판단이 될 수 있는 그 어떠한 내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아틀라스 8000에서 시작된 저 오종강 대표 그리고 광무 옛날에 릭스 솔루션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 중앙첨단 소재 엔캠 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가장 뜨거운 종목 뭡니까 상지건설까지 자 이 네임밸류에 포함이 되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엔캠, 상무, 광무, 중앙첨단 소재, 상지건설 전부 다 이 시비를 토대로 한 세력들의 의도적인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하락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거는 단기적으로 해소가 어려운 악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단 하나라도 기업적 가치를 받은다라고 한 게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뭘 받은다? 자, 앞에서 작년 1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엔캠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표면적 이유,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지 말고 뭐 받은다? 시비를 받은다. 똑같은 이유로 지금 또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상지건설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로 엔캠 또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8배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방심하고 있다가는 자, 무조건적으로 수익으로 전환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엔캠이 왜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자,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별건 아니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은요. 결국에는 제가 주가가 올라가기 적합하다, 적합하지 못하다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엔캠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기 적합한 자리는 아니다. 하지만 추후에 상승은 예정되어 있는 거다.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수급의 쏠림들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수급들이 다 어디에 가 있어? 테마주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엔캠이 아무리 도드라지는 상승을 빠르게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자 관심도 없습니다, 사람들. 지금 딴 데서는요 10배 수익 가져가는 거 있죠. 예, 하루에만 하더라도 상한가 종목에 10개가 나온다고 하면 그중에 절반이 뭡니까? 테마주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엔캠에 올린다고 한들 자 엔캠에 투자를 하는 개인들 신규들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아직까지 이렇게나 많은 시빈 물량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물량의 대부분은 어디입니까? 바로 작년 10월 달에 결정을 하고 11월 달에 발행을 하면서 전환 청구 기간을 단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만들어냈었던 이 14만 원짜리 170만 주. 요거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2500억짜리 시비입니다.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게 지금 얼마가 됐어요? 절반 이상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시비를 가져간 3호 그리고 증권사에서는요 자 마이너스 50% 이상의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그거 걱정할까요? 절대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 어차피 본인들이 이만한 자금력을 이용해서 주가를 올려본 경험도 있을 뿐더러 결국에는 앞에서 성공적인 장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아직까지 전환하지 않은 물량 또한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장악력 행사에서라도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다만 지금이 아닐 뿐이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손실 중이신 분들이 빠르게 수익으로의 전환을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확실하게 잡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일단 있는 그대로 좀 설명해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얘네들이 11회차부터 13회차 12 물량 지금은 많이 전환이 되고 많이 매도로서 팔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75만 주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엔캠의 전체 유통 물량이 1000만 주가 채 되지 않던 시절에 자, 326만 주라는 1회차부터 11회차부터 13회차까지 12 물량을 갖고 있는 상태로 몇 퍼센트 상승? 자, 4만 원에서부터 4만 8천 원에서부터 40만 원까지 올라가는 상승을 만들어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좀 단순히 생각만 해보더라도 내가 326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75만 주를 자 팔았다라면은 더 큰 수익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매도하지 않았나?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뒤에 다시 올려야 될 이유가 14일차 12일의 발행으로서 생겨버렸는데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정도 물량은 남겨놔야지만이 뒤에 장악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326만 주에서 전부 다 팔지 않고 75만 주 남겨놨다라고 했잖아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75만 주를 얘네들이 마르게 매도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그냥 1, 2억, 2, 30억 돈이 아닙니다. 2천억이에요.
2천억의 수익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결국에는 내가 2,500억 투자하면서 추가적인 시비를 발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75만 주를 남겨서 이 2천억치의 물량을 남겨서 그 뒤에 시비까지도 한꺼번에 비싸게 매도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면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했던 대로만 진행한다라면은 이것 또한 뭡니까? 더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 기다려내야 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엔캠이 어떻게 이 12 물량을 미리 장악을 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중앙투자소재, 광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자, MR팜 제천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이 회사가 릭스솔루션이라는 회사에 흡수합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100억 정도 받았어요. 그 100억으로 만든 게 뭡니까? 아틀라스 8000입니다. 아틀라스 8000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앙천다 소재, 광무의 지분이 있죠. 대주주잖아요. 그런데 그 MR팜 제천에는 회사의 대표가 누구였냐? 지금 엔캠의 대표인 오정광 대표예요. 이 릭스솔루션은 뭐냐? 지금의 광무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작년부터 수차례 얘기하면서 올라갈 때, 자, IR 법안 요거 별거 아니니까 보지 마라.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작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신경 씁니까? 안 써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얼마나 좋은 법안인데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 오히려 이 회사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제 와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참 전에 알고 있었던 건데 이거 알았다면 올라갔을 때 팔았을 텐데. 자, 그런데 다행인 건요. 이번에 잘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손실을 봤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손실 메꿀만큼의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앞에서 326만 주의 매도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렸던 거 확인을 했고 지금 또한 275만 주의 잔여 물량이 남아있다라면 이 물량을 팔기 위해서 주가를 올릴 건데 사실상 모양이 똑같진 않겠죠. 왜? 앞에서 매물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의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내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 올릴 때는요. 자, 매물대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올라는 가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올라갔던 최고점을 돌파하는 흐름까지는 사실 기대하기 힘들겠구나. 그리고 올라가는 모양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대나무 솟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각 구간에 있는 매물대를 정리하면서 올라가겠구나. 이런 N자형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호재입니다. 왜 호재냐?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좀 길게 나왔기 때문에 그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물을 타다 보니까 더 이상의 현금이 융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엔캠 주주분들 중에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구간이 사실 저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추가 매수 힘들다라고 하실 텐데 자 이런 N자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단기적 고점에서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물량의 일부만 매도를 하더라도 뭐가 생깁니까? 현금 생겨요. 그 현금을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데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평균 단가 밑에서 매수 반복적으로 평단 계속해서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싸게 팔고 싸게 산다? 보유량을 늘리는 겁니다. 보유량을 늘린다? 손실이 줄어들고 수익으로의 전환을 평균 단가를 낮춤으로써 빠르게 만들어내고 그 이상의 상승치에 대해서 늘려놓은 보유량으로서의 수익 극대화까지 우리가 이 하락 구간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어느 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시작될 때 정말로 수익 가져가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포기하는 이유가 매수와 매도가 반복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자, 나는 이런 매매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거는 사실상 차트를 계속해서 볼 수 있고 분석이 가능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굳이 차트를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차피 엔캠만큼은 꽉 쥐고 계속해서 차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분석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매수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수,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도 타점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예, 이런 것들 단순히 금액만 얼마에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유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할을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근거까지도 제시를 하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대 납품 나왔다고 해서 끝났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과는 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급의 쏠림으로써 주가가 올라간다라면은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격적 메리트 좋은 관을 잡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당장이 될지 대선이 끝나고가 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을 기다리자, 상승 직전에 잡아내자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나오게 되면요. 추후의 대응 그리고 단기적인 대응까지도 전부 다 저는 여러분들께 타점 문자로 전달을 해드릴 거고 이 문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고 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요 번호를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엔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유, 방법, 근거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대응을 하다 보면요, 저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15만 원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 대부분인데 15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 이 박스권 두 개를 만든 것 자체가 뭐다? 자, 내려오면서 어차피 14일차 12 물량이 나올 거란 걸 본인들 알고 있었을 테고 11회차부터 13회차 12 물량 또한 70만 주가 남게 남아있다. 2천억치가 넘게 남아있다. 그렇다면은 얘네들의 생각은 뭘까요? 어차피 다시 올린다라는 생각이 뒤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뭘 하면서 내려왔다? 장악을 하면서 내려왔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마지막 물량이었던 이 13회차 12 물량이 언제부터 전환 가능했습니까? 7월부터 전환 가능했어요. 실제로 이 중에 대부분의 물량이 7월 21일 날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요, 7월 22일 날 만약에 얘네들이 매도를 하고자 했다라면은 언제 매도할 수 있었습니까? 8월 달에 그나마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2만 원 구간에서 분명히 매도할 수 있었음에도 매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개인들에게 이 구간 내에서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제공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제공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구간에 대한 장악을 확실하게 해놓으면 내가 그 다음에 주가가 들어올리기 쉬워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염두해 두고 해놓은 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인 흐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 앞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 뒤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지 손실을 가져갈지는 자, 뭐에서 결정이 난다? 대응에서 결정이 난다. 그 대응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타점, 이유, 방법,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대신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함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만 검색을 해보시더라도 엔캠에 대해서 수백 개의 영상을 찍으면서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당시에 이거 주가 올라갈 때요, 엔캠을 저는 세력주다, 자, 세력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악플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왜 달리냐? 자, 야, 지금 이거 주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네가 왜 초를 치냐? 그런 회사 아니다. 자, 전액 1위가 될 수 있다. 근데 전액 매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무하죠. 전무하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비춰봤을 때는 사실상 하찮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잖아요. 매출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물론 지금 캐파를 늘리고 있고 뭐 테네시에 공장을 짓고 있고 그런 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뭡니까? 엔캠은 내려왔잖아요. 여기 와서는 뭐라고 얘기할 건데, 인플레이션 감축 때문에 올라가니까 이거 절대 팔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죠. 하지만 저는 올라가는 상승 그리고 고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자, 예측이 가능했던 방법인 자, CB를 추적하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다시 해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대응하실 분들께서는 정말로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우리가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했었지만 14월차 CB가 자, 발행이 된대. 2,500억이래. 야, 이거 미쳤다고 누가 가져가 주겠냐 했는데 가져가네? 말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거 전환가액을 14만 원으로 잡은 것도 이상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환 가능 기간을 한 달 뒤로 잡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리고 그 물량이 아직까지 매도로서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단기적인 작전, 그러니까 앞에서 워낙 정리해야 될 물량이 그 당시 유통 물량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작전에서 한 번에 물량을 털어내기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한 세력들, 그리고 아니면은 본인들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실수 때문에 또는 어떠한 리스크 때문에 전부 다 팔지 못하는 상황이 직면을 했을 때 자, 뒤에 한 번 더 작은 작전, 큰 작전 안에 작은 작전 하나를 끼워 넣는 식으로 발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기회 정말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하락 나온다고 하는 거 사실상 어쩔 수 없습니다. 버텨야 돼요. 올라가는 흐름 잡아내기만 하면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 것들이 나중에 전화위복으로서 작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잡아가야 됩니다. 그거 나오게 되면요 바로 전달해 드릴 거고, 그 이후에 대응 N자형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보다 좋은 거다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필요한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부 다 전달하면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대응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급락 나와서 많이들 심란하실 텐데 다시 한번 더 화이팅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프로였습니다.